매일 먹는 밥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혈당 관리에 좋다는 잡곡도 워낙 많고 경우에 따라선 흰 쌀밥이 더 좋다는 얘기도 들려서 막상 밥을 어떻게 먹어야 당뇨와 혈당 관리에 좋은 방법인지는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을 낮게 유지시켜주는 밥을 먹는 방법과 앉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혈당 관리에 강력한 운동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은 물론 흰 쌀밥을 먹을 때도 혈당을 낮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또 지금은 당뇨가 없는 분이라도 혈당 관리를 평상시에 해주지 않으면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한 숟갈 넣는 방법입니다. 쌀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모두 전분인데 이 전분은 포도당이 사슬처럼 연결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원리는 우리의 소화기관과 아밀라아제 같은 분해 요소가 밥에 있는 전분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한 뒤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이 혈액에 많아지게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때 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게 되면 기름이 전분을 코팅하는 효과를 주어 소화에 저항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장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착한 탄수화물인 셈입니다. 그럼 밥을 지을 때 어떤 식물성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오일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데 더 좋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 살밀기울 오일 같은 오일이 사용되었지만 가정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같은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을 쌀 한 컵에 약 1에서 2티스푼 정도 넣어주셔도 얼마든지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밥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밥을 한번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약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앞서 기름을 넣어 밥을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성 전분이 생기게 됩니다. 2015년 미국 화학학회에 발표된 스리랑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 1티스푼의 코코넛 오일을 넣고 12시간 냉장 보관을 하였더니 저항 전분 함량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 쌀밥을 섭취하면 평소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50에서 60% 정도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밥은 15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밥뿐만 아니라 고구마, 감자, 빵도 마찬가지로 조리 후 차갑게 식힐수록 저항성 전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선 이런 음식들도 냉장고에서 한번 식힌 뒤 드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매번 찬밥을 먹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평상시에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밥을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도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잘 사라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너무 오래 돌리는 것보다 찬 기운이 사라지고 온기가 조금 돌 정도로만 데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냉동실에 밥을 얼려두었다가 해동해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항성 전분은 2에서 5도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에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밥을 짓고 바로 냉동실에 넣지 말고 6시간 정도 냉장실에 보관한 뒤에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항성 전분이 많은 밥을 지어 먹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저항성 전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와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에 평소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낮추는 밥 지어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먹는 거야 어떻게든 고쳐보겠는데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하던 분들이 운동 습관을 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걷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앉아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서도 혈당 관리에는 매우 효과적인 초간단 운동 방법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 휴스턴대 마크 해밀턴 교수가 오래 앉아있는 분들의 혈당 조절을 위하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운동법으로 일명 가자미근 푸시업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서 하고 있는 유명한 운동법인데요. 먹는 가자미는 알겠는데 가자미근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근육인지 생소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가자미근은 종아리 위쪽부터 발목까지 있는 근육으로 발꿈치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실제로 가자미를 닮은 근육입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포도당을 섭취하고 이 운동을 실시한 참가자들은 평균 혈당 수치가 52%나 낮아지고 인슐린 요구량은 6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과는 좋은 반면 운동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까치발 하듯이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뒤꿈치를 바닥에서 약 30도 정도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살짝씩 빠르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한 번 할 때 20회 정도씩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은 앉아서 할 때 오히려 가자미근이 더 자극이 잘 되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든 업무 보실 때든 앉아있을 땐 언제든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성분은 다리에 알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자미근은 그렇게 쉽게 알이 생기는 근육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혈당이 진짜 떨어질까 싶으시죠? 이 운동을 발견해낸 연구진은 가자미근 푸시업이 체내 산화 대사율을 높여 운동이나 체중 감량 요법, 간헐적 단식 등 널리 알려진 방법들보다 혈당 조절에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이끈 마크 해밀턴 교수는 가자미근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산화대사를 높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의약품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 운동법입니다. 가자미근은 전체 근육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운동량에 비해 혈당 조절과 신진대사가 크게 개선되는 방법이니 충분히 쉬어가며 생각나실 때마다 열심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속는 셈치고 딱 20번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다리 근육이 많이 자극되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가요? 지금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제 혈당을 낮추는 밥 먹는 방법과 초간단 운동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거의 매 끼니마다 먹게 되는 음식이니 당장 다음 끼니부터 적용해보시고 소개해드린 운동도 병행해보세요. 다음번 건강검진에서는 더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번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